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여전한 불확실성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켰습니다. 그간 랠리를 펼쳤던 조선주들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인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도 소화하게 될 텐데요. 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모습일지 함께 지켜보시죠.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 증시 훈풍에도 우리 시장은 쉬어갑니다. 23일 목요일이었던 어제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알려진 호재와 긴 설 연휴입니다. 관세 경계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이미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됐다는 점에서 매물이 나왔고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긴 설 연휴를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에 나섰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약세 속 하락 마감했던 양시장, 자세한 수치부터 함께 짚어볼까요? 긴 설 연휴를 앞둔 우리 증시 양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문제는 또 관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월부터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약화된 건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해보면요. 1.24% 하락한 2,515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724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전날 동반 매수했던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장에서는 동반 매도하는 모습 포착됐는데요.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크게 순매도하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섹터가 특징적인 움직임 보인지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최근 잘 가던 조선 섹터가 어제장에서는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지난해 4분기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낸 데다 최근의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건데요. HJ중공업이 7%대, HD현대미포는 7%대 약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약세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직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들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증권가에서 행정명령이 전기차 성장률을 둔화시킬 거라 전망한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주가 측면에서 추세적 상승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까지 나오며 피노가 9%대, 금양은 7%대 약세 보였습니다. 한편 화성의 성조기를 꼽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최근 급등해온 우주항공주, 어제장에서는 역시나 약세 보였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로켓랩, 비아셋 등 우주항공 관련주가 크게 떨어진 가운데 우리 증시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며 동반 약세 보였습니다. 하락률 높았던 종목도 짚어보면요. 태웅이 6%대, AP위성은 4%대 약세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인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는 이렇듯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더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시장에 부담이 됐던 재료들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헤드라인, 작년 4분기 한국 GDP 0.1% 쇼크, 외국인은 올해 코스피 현물 누적 순매도 전환입니다. 어제 작년 4분기 성장률이 공개됐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0.1% 상승하는 데 그쳤고요. 건설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내수도 위축된 상황이 성장률에 부담이 됐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11월 전망에서 0.5% 성장을 예상했는데 이를 밑돌았고요. 최근 한국은행이 언급한 0.2% 성장도 비껴나갔습니다. 결국 연간 성장률도 간신히 2%를 맞췄는데요. 작년 성장률이 부진하다 보니 올해 전망에도 시선이 쏠렸습니다. 주요 기관들은 최근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내려잡고 있는데요. 작년 2월에는 2.3%, 11월에는 1.9%를 봤던 한국은행, 지난 1월 20일 자료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1.6%에서 1.7%에 그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전망보다도 낮은 수준인데요. 증권가에서는요, 이보다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1.5%대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요. 대부분 상저하고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메리츠증권은 상반기에는 약하겠지만 하반기에는 전국 불안이 해소되고 건설 경기 저점 통과 등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KB증권의 분석처럼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불안한 경기,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외국인 수급과 연결해서 보면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외국인은 올해 초 코스피를 나름 강하게 매수했습니다. 10일까지는요, 누적 순매수 규모가 1조 5천억 원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런데 이후 점차 매수 규모를 축소하더니 어제는 결국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순매도 전환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불안한데 트럼프발 관세라는 변수가 남아있고 또 특히 어제는 오늘 있을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여기에 설 연휴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일단 오늘은 일본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외국인은 어떻게 반응할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제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실적 SK하이닉스 이야기입니다. HBM으로 새 역사 쓴 SK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에도 주가는 2.6% 하락입니다. 자세한 실적 내용부터 분석까지 고루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수치 체크해보면요. 작년 4분기 매출액은 19조 7,67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은요. 8조 828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F&가이드 기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자, 큰 폭으로 웃돌지는 못하긴 했습니다만 4분기 실적 또다시 역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사상 최대를 썼는데요.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을 추월, 또 연간 기준으로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도 추월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실적을 주도한 건 전체 D램 매출 중에 비중이 40% 위로 올라온 HB였는데요. HBM에 이어 고부가 낸드, 즉 기업용 ESSD도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컨퍼런스 콜 발언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HBM 매출 전망을 두고 올해 HBM 매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100% 이상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상반기 메모리 업황이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HBM 선점으로 실적 방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최신 HBM 제품과 관련해선 하반기에 6세대 HBM, 즉 HBM4의 12단 제품의 양산 준비를 마무리하고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투자와 관련해선 수익성이 확인된 제품, 즉 HBM 위주의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역대급 실적에도 주가는 장중 4%까지 밀리기도 했죠. 증권가 분석을 연결해서 살펴보면요. 한국투자증권 리포트 제목을 통해 우등생이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중간 그리고 기말고사를 잘 보는 것이 당연하고 오히려 더 잘해야 칭찬을 받죠. SK하이닉스도 이미 실적 발표 전부터 영업이익 8조의 역대급 실적이 예고됐다 보니 어제 실적은 우등생처럼 당연했고요. 오히려 호실적은 세론,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된 겁니다. 그래도 향후 전망은 긍정적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업황을 고려한 신중한 투자 기조를 유지한 점, 또 HBM 수요와 기술 리더십에 자신감을 보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1분기는 전통적인 IT 비수기인 점을 고려하면 주가가 박스권에서 횡보할 수는 있지만 2분기부터는 신제품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BNK투자증권 전망도 비슷합니다. 수요 흐름은 이미 바닥을 지난 상황으로 조정은 짧을 것이라고 봤고요. 실적은 2분기부터 개선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리포트 제목처럼 1분기 계절성은 추가 매수의 기회로 볼만하다고 했는데요. 긍정적인 전망 속 추가로 확인해봐야 할 단기 이슈들도 있죠. 대규모 미국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자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오픈 AI, 소프트뱅크 그리고 오라클이 5천억 달러만큼의 자금이 없다고 저격을 하면서 견제에 나섰습니다. 물론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이미 첫 데이터 센터가 건설 중이라며 반박했지만 자금의 시장에 물음표가 제기된 건 AI 투자 심리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죠. 스타게이트 갑론을박이 어디로 향할지까지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도 확인해 볼까요?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수페타시스가 제2호 인수를 철회했습니다. 지난 11월 체결한 제2호 주식 매매 계약과 신주 인수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공시한 건데요.
앞서 이수페타시스의 소액 주주들은 사업 시너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제2호 인수를 전면 반대했고 금융감독원 역시 2차례 유상증자 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인수 철회에 따라 유상증자 금액은 당초 예정됐던 5,500억 원에서 2,500억 원 규모로 줄어들 예정인데요. 해당 소식에 이수페타시스가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이수그룹주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수그룹주들 시초가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한편 어제 장 마감 이후에는 기아 주주분들께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당 6,5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한 건데요. 또 올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기아는 시간에서 1.2% 넘게 상승했네요. 다음으로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3조 735억 원을 잠정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 대비 33.9% 증가해 그야말로 크게 성장했는데요. 또 이날 보통주 한 주당 5,000원, 우선주 한 주당 5,050원을 결산 배당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오늘 보다 자세한 실적을 공시할 예정이고요. 어제 시간외에서는 1.5% 넘게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중앙은행인 BOJ가 어제부터 이틀간 통화정책 회의를 시작한 가운데 오늘 금리 조정 여부를 발표합니다. 시장에서는 일본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작년 8월 블랙먼데이 사태를 불러일으킨 엔캐리 청산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과 달리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청산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BOJ의 결정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오후 2시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오션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또 앞서 언급한 현대모비스를 비롯해 기아, S-오일, 삼성전기 등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해당 주식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한국경제TV와 계속 함께하며 실적 속보도 챙겨보시죠. 마지막으로 AI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와이즈넛, 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아스테라시스, 교육 콘텐츠 기업 데이즈원 컴퍼니가 신규 상장합니다. 올해 첫 상장 기업이었던 미트박스는 상장 첫날이었던 어제 25%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상장하는 새 기업의 주가 흐름은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은 장 후반 밀어올리기는 했으나 상대적으로 부진했죠. 또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 발언에 비기술주들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트럼프의 발언과 함께 행정명령들을 소화하며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짙게 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도 소화하게 될 텐데 어떤 흐름 보일지 함께 지켜보시죠.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